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정원이 늘고 지역 인재 선발 비율도 확대해 지역 수험생들의 의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가 지난주에 이어 무안에서 2차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소음에 직접 영향권에 드는 망운면 주민들을 만났는데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이상철 곡성 군수가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으로 군수직에서 낙마했습니다. 전남에서는 강종만 영광 군수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남 현직 단체장 7명도 재판에 회부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거짓 SNS 홍보로 거액의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인기 여배우들도 후원금을 쾌척하는 등 동물단체에 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 27년 만에 정원이 늘어난 의대 입학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의 정원은 각각 38명과 25명이 늘었고 내년도 지역 인재 선발 비율도 높아 지역 수험생들의 의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 인원은 올해와 비교해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비수도권 의대들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 규모는 888명 증가했습니다. 전남대는 38명 늘어난 163명을 뽑고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130명을 지역인재로 뽑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91명에서 4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조선대의 경우 내년도 정원이 150명으로 25명 늘었고 이 가운데 100명을 지역인재로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늘어난 정원 25명을 모두 지역인재에 할당한 겁니다. 이번 의과대학에서 증원된 25명을 모두 지역인재 전용으로 배정한 것은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서 전문 의료 인력으로 양성하여 강주 전남 지역의 부족한 전문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인재 정원이 크게 늘면서 광주와 전남 학생들의 의대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대학의 평균 지역 인재 비율은 73%로 전국 평균 5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게다가 광주 전남부 고3 학생 수 대비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은 0.9%로 호남권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반면 지역 인재 전형을 노리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를 가는 지방 유학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2026학년도 신설 의대 정원 200명을 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른 의과대학 추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선정된 대학을 늦어도 10월까지 정부에 추천할 방침입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가 지난주에 이어 다시 무안을 찾아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엔 군 항공기 소음에 직접 영향권에 드는 망운면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어깨띠를 맨 광주시 공무원들이 상가를 돌며 공항 통합 이전 홍보 전단을 나눠줍니다. 광주시가 지난 24일에 이어 다시 무안을 찾아 공항 통합 이전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의 3분의 1인 5.8제곱킬로미터가 85웨클 이상의 직접적인 소음 영향권에 드는 무안군 망운면에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군공항 이전 반대 측도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항 통합 이전에 따른 무안 지원 사업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기존 부지 개발하는 비용 해서 1조 정도를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를 해법을 내놓아야죠. 주민들은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광주와 전남, 무안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민도 다수였습니다. 이렇게 좋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강주 군공항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이 무슨 이유예요? 서로 상생
하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걸 생각해야지 호남 내에서 이런 내분의 갈등은 결코 좋지를 않아요. 무안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이 1차 때보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광주시는 반색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홍보 캠페인에 이어 후보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7월 중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로 직을 잃은 강종만 영광군수에 이어 전남 현직 단체장 중 두 번째 낙마인데요. 전남에서는 다른 단체장 7명도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상철 곡성군수가 대법원의 당선 무효형 확정 판결로 군수직에서 낙마했습니다. 이 군수는 8회 지방선거 일주일 뒤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53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당선을 자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는 선거운동 보상 목적의 금품 제공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결국 직을 잃었습니다. 참석자들이 식사비를 각자 낸 것처럼 연출한 것을 묵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이 군수의 죄책이 무겁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지를 부탁하며 친인척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강종만 전 영광군수도 벌금 200만 원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낙마했습니다. 영광군과 곡성군은 부군수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오는 10월 보궐선거로 새 단체장을 뽑게 됩니다. 두 군수 외에도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전남 지역 단체장은 7명입니다. 이병로 담양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승희 영안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이상익 한평군수는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이고 구복규 하순군수와 김산 무안군수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단체장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지역 정가도 재판과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다친 어미개를 방치해 독재가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일명 꽃비 사건 의혹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단체가 SNS에 또 다른 허위 영상을 올려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인기 여배우들도 이 후원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과 12월 A 동물단체는 동물들의 배변 패드가 부족해 이미 쓴 패드를 다시 말리고 있다는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에게 현물과 후원금 등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한 인기 여배우는 이 영상을 보고 패드 후원에 나섰고 최근에는 현금 수백만 원을 보내는 등 도움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이 단체의 후원 요청을 올렸고 뜻을 함께하는 동료 연예인 10여 명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일했던 한 봉사자는 2022년에 후원받은 패드가 올해 초까지 남아있었다며 패드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패드 같은 경우도 항상 부족하지 않았어요. 패드가요, 한쪽에 보면 쥐가 뜯어먹을 정도로 있었어요. 사실상 A단체 대표의 도와달라는 호소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A단체의 비공개 SNS에는 이런 행각이 사기가 아니고 마케팅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또 이 단체는 단 한 번도 후원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부금 자기 목적대로 썼는지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저희들 점검을 나갑니다. 아예 등록을 안 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도리가 없습니다. 후원금과 관련해 취재진이 사실 확인과 반론을 듣기 위해 A단체 대표와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22대 국회가 오늘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18명의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22대 국회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 의원 8명은 광주광역시당에서 기자회견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발전과 민주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의 명령을 저희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잘 받드는 그런 의정활동 펼쳐보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인공지능 산업, 미래 모빌리티 등 광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그건 반쪽짜리 법안이기 때문에 통합공항 이전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전남 지역 의원 10명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고 해상풍력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앞장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조만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는 다음 달 5일 의장단 선출과 7일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18명의 광주 전남 의원 가운데 11명이 초선으로 정치력 부재 논란이 있지만 지역 의원들은 원팀으로 뭉쳐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어제 여수에서 개막한 글로컬 교육박람회가 오늘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글로컬 교육박람회 이틀째인 오늘 기조 강연자로 로봇공학자 데니송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나서 다르게 보기, 새롭게 연결하기를 주제로 AI 디지털 발전과 학교 교육을 다뤘습니다. 이번 박람회 핵심 콘텐츠인 미래교실에서는 총 6개 교실에서 유치원, 초등, 중등으로 나눠 수업이 진행됐고 정문 광장에서는 위넨 소년 합창단의 특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내일은 폴킴 스탠퍼드 대학 교육대학원 부학장이 미래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며 박람회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고무보트 낚시를 하다 물에 빠진 70대가 실종 4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5분쯤 전남 화순군 지석천 중간 지점에서 74살 남성 A씨가 고무보트 낚시를 하다 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A씨는 소방과 경찰 등이 합동 수색을 벌인 끝에 실종 42시간여 만인 오늘 오전 11시 5분쯤 사고 지점으로부터 15m 떨어진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고무보트에 바람이 빠지면서 A씨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등 학교폭력 피해를 본 학생에게 가해 학생 부모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2단독은 학교폭력 피해를 본 A 초등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 2명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장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자녀 교육과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면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순천 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행성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순천 우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촉진, 공공배달의 마케팅 지원 등 민생 회복 주요 시책을 담은 소행성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에게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여름철 전통시장 안전을 위한 자율적 예방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일선 소방관들이 구조구급 활동비가 직무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노조 광주소방지부는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차와 지휘차 담당 소방관과 119 상황실 근무자들이 구조구급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활동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구조구급 활동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지만 119 안전센터 구급대원과 펌뷸런스 구조대원 등만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 환자가 늘면서 광주광역시가 적기에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올 들어 어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백일해 환자 수는 956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았고 광주에서도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는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되는데 최근엔 가벼운 기침이 지속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제작된 영화 목화솜 피는 날이 다음 달 광주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영화를 연출한 신경수 감독은 오늘 출연진과 함께 광주를 찾아 사전 설명회를 갖고 세월호 참사 이후 남겨진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낸 과정들을 풀어냈습니다. 목화솜 피는 날은 오는 6월 2일 저녁 7시 광주극장에서 상영되며 상영 이후엔 감독과 출연진이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 착공식이 오늘 목포 대양산단에서 열렸습니다. 1,200억 원이 투입되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은 2만 8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임대형 가공공장과 국제마른김 거래소, 연구시설과 냉동 냉장 창고, 수출 지원 시설 등이 내년까지 구축됩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수출단지는 36개 기업 유치와 2천여 명의 고용 유발, 2천여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 종합 상황실이 가동됩니다. 전라남도는 농협지역본부의 광역형 1곳과 지역 단위 농협 36곳의 농촌 인력 중개센터를 운영해 사설 인력사무소의 통상 인건비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인력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취약 농가와 농사 규모가 작은 농가는 무안 서남부 채소농협 등 10개 농협을 통해 하루 단위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지원합니다.